단순한 트릭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곤 한다. 날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Oh my. 중력을 무시한 채 가로등을 맨발로 걸어 오르고 걷고 있어요? You're about to reach the top. 이거 말도 안 된다. 아니 무슨 외줄 말도 타기도 안 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저 영상이야 또 하물며. 무대가 아닌 길거리 한복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중부양을 선보이기도 한다. 요즘에 편집 기술이 워낙 그 발달해서 맞아요. 이거 합성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무슨 이건 근데 그림자도 똑같이 움직였단 말이야. 심지어 공중에 뜬 몸이 거꾸로 뒤집히기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마술사로 불리는 다이나모는 브라질의 유명한 관광지인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상 앞에서 수많은 관광객들 속에 갑자기 우뚝 솟아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마술에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그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마법 같은 일들이 17세기에도 존재했었다. 1630년 이탈리아. 수도 사제였던 성 요셉은 갑자기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몸이 공중에 떠오른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목격된 것만 100번 이상. 심지어 12m까지 떠오른 그는 교황 우르바노 8세에게 인정받으며 나르는 성인의 전설로 남게 된다. 저 때는 합성도 안 됐을 텐데. 그 이후 1850년 유럽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초인이라 불리는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다니엘 덩글라스 홈이었다. 그는 성 요셉의 공중부양 기록인 12m의 2배, 24m까지 떠오르며 당시 유럽을 혼란에 빠뜨렸는데 이를 지켜본 사람 중에는 나폴레옹 3세와 톰 소의 모험을 쓴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있었다고 한다.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홈의 공중부양에 사람들은 조작을 의심했지만 비밀을 밝혀내진 못했다.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과거의 공중부양 전설, 과연 사실일까? 그런데 전설로만 남을 줄 알았던 그 이야기가 2009년 러시아에서 다시 시작된다. 러시아의 한 숲속에서 2009년이면 최근인데.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한 남자의 카메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포착되는데 강아지를 따라 모퉁이를 돌아서는 그 순간 한 소녀가 공중에 떠 있다. 아 저거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뭐예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야? 떠 있어요. 사람 떠 있는 거. 어린이 같은데. 저 높이에 인기척에 높이도 놀란 되게 모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다시 내려왔어. 뭐야? 뭐야?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보도되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지만 결국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7세기부터 존재했던 인간의 공중부양. 과연 트릭일까? 아니면 초인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 물리적인 접촉 없이 공중에 떠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두 MC분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저는 액션 영화에서 나올 법한 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슈퍼맨이 할 수 있는 초능력, 와이어. 마지막 저 어린이를 보시고서도 그래? 어린이 약간 2009년인데. 나무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아, 또 의심하시네. 나무 약간 체조 선수들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 어린이가요. 예. 러시아 체조 선수 많잖아요. 우현 씨는 저는 사실 잘 믿지는 않는 편인데 제 눈으로 못 봐서 저는 뭐 영상, 뭐 자료, 사진은 있지만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밑에 뜬 걸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좀 의심스럽긴 한 것 같아요. 인간은 중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중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하. 거의 과학자예요. 조 박사. 조 박사. 근데 사실 마술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공중부양 거기에는 이제 뭔가 트릭이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무대 자체가 달라졌어요. 앞서 뭐 영상에도 몇몇 나왔지만 이제는 360도 개방된 곳에서 사람이 뜨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런 그 장치 없이 사람이 이렇게 뜨는 거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이렇게 완전 열려진 공간에서 공중부양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늘어난 게 이미지와 동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기술의 발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 너무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세요. 공중부양은 모르겠고요. 네. 공중부양감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공중 부양감.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어떻게 느낄 수 있죠? 뭐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인간이 어떤 높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떴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높은 위치가 되면 얼마든지 뜰 수도 있겠죠. 맞아.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현상이 되고 안 되고는 분명히 두 분께서 확실히 오늘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결국 오늘 공중부양감에 관련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가 공중부양하는 마술 이런 걸 갖가지 워낙 다양하게 많이 봐왔었잖아요. 온갖 신기한 것들을 다 봤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뭐 초능력이나 뭐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술로서 쇼로서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본 아까 그 영상들도 아마 거의 절대 다수가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중력을 거슬러서 몸을 띄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부력에 의해서 몸이 저절로 떠오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머리카락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가요. 머리카락도 위로 같이 떠올라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력을 거슬리면서 몸을 띄우면 그런데 아까 본 영상에서 머리카락만 따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 없었죠. 결정적이다. 결정적이다. 어딘가에 연결해서 당겼다거나 밑에서 받치고 있다라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와, 인정. 그러네. 아까 옆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 못하겠지만 대부분이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아마 일종의 그런 재미있는 쇼의 형태로 연출한 것일 것이다. 과학적인 힘을 빌린다면 좀 가능해질까요? 과학적으로는 뭐 안 되는 게 없죠.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게 없죠. 되나요? 공학 박사이자 SF를 즐겨 쓰는 소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백투더 퓨처 너무 백투더 좋아하죠. 퓨처 2편 보면 Yes. 호버보드라고 해가지고 공중에 붕 떠서 있는 스케이트보드 같은 게 나오죠.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금 떠 있는데? 또 있어요. 공중에 뭐가 김이 나오는 건 뭘까? 사람이 탔는데도 뭔가 자기부상열차처럼. 진짜.
뭐야, 물 위로 떠가는 거야, 지금? 그렇대. 자석 같은 극끼리 하면 밀어내는 것처럼. 와, 너무 신기해. 신기해요. 진짜 타보고 싶어요. 저게 타보고 싶어도 호버보드를 타고 저렇게 뜰 수 있는 곳은 딱 저기 가셔야 돼요. 그 땅하고. 그 이유가 이게 있는데요. 뭐가 있군요. 아까 그 호버보드에 이렇게 연기처럼 나오는 거 보셨나요? 네네네. 아마 액체 질소 같은 걸 거예요. 액체 질소에 끓는 점이 영하 200도 정도예요. 정확하진 않죠. 200도 정도인데요. 그 온도까지 온도를 굉장히 낮추면은 물질 중에 어떤 거는 초전도체라는 그런 성질로 바뀌어요. 초전도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 밑에 자석이 있고 그 위에 초전도체가 있으면 초전도체가 이 자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성이 있게 돼서 그냥 뜹니다. 그래서 밑에 자석만 있고 저 초전도체가 들어있는 호버보드를 타고 그 위에 올라서면 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그 사람이 타서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힘이 더 세지고요. 올라가면 또 약해져서 딱 적당한 높이로 딱 떠 그러니까 있어요. 계속 그대로의 높이, 균일한 맞아요, 높이에서. 그냥 자석이군요, 그냥. 예, 밑에가 자석이 안에 깔려 있어야지만 저게 가능하죠. 아까 물 위를 떠가는 것 같던데. 그 밑에도 자석이 있겠죠. 밑에 그러면. 있는 거죠. 물 바닥에도. 그렇네. 열심히 사네요, 다들. 열심히 사네요, 다들. 무슨 말씀이세요, 정박 씨? 호버보드 좀 팔아보려고. 너무하네요. 그리고 자석 없이 아무 곳에서나 공중부양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없겠습니까? 뭐가 있나요? 아이언맨 같은 영화 보면 약간 이런 제트 엔진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맞아, 이렇게 엔진을 가동해서 뭔가 불을 뿜으면서 날아오르는 듯한 사람 몸에 제트 엔진을 붙여가지고 날아오르는 1인승 비행기 같은 그런 기술이 사실 뭐 선보인 지는 제법 오래됐었습니다. 오, 진짜? 야, 지금 봐도 신기한데. 나는 거예요? 84년도에는 얼마나 신기했을까? 물리학 쪽에서는 어떻게 또 새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물리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자신감. 이렇게 붕 떠 있으니까 되게 신비한 그런 생명체처럼.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약간 불멍하듯이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안 나겠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이름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김경일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좀 신기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하고 좀 똑같은 눈으로 좀 계속 저는 이렇게 옆에 그러니까요. 쳐다보고 있고요. 이게 눈이 계속 가네. 바로 자기력입니다. 자기력. 네. 그 자기력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은 화분이 앞에서 우리 보셨던 네.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은 건데요. 이 안에는 이제 그 영구 자석 그리고 전자석이 함께 들어 있어요. 이 화분 부분의 아랫부분에 자석이 붙어 있고요. 그 자석은 영구 자석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그 밑에 이 판 아래에는 가운데 부분에는 전자석이 들어 있어요. 이 전자석은 이 위에 있는 자석과 반대 방향의 자석을 만들어내서 자석을 만들어내서 그걸 밀어내는 역할이고요. 근데 밀기만 하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튀어나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 둘레에는 또 영구 자석을 둬요. 그래서 이게 예, 그 영구 이 자석은 잡아당기는 중간에만. 건데요. 이 밑에 있는 영구 자석들이 이 원 모양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어서 똑같은 힘으로 다 잡아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 가만히 있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네. 저희가 들지 못했던 그 가방. 맞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지금 뭐야?
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원리인가요?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맞아요. 그거는 그 가방 안에 처음에는 자기력이 있다가 나중에 없어진 거죠. 어떻게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자석이 영구 자석이었을까요? 전자석이었을까요? 전자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그 여러분이 들어보실 때 그 근처에 리모컨을 들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아, 리모컨을 들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작가님이에요? 아 진짜로? 엑스맨이 누구죠? 이 안에서? 작가님 다 빵만 보고 신기했던 거 계셨는데. 아니었어요? 리모컨을 키면 이제 전자석이 작동이 돼서 바닥에 붙고요. 리모컨을 꺼서 이 전자석을 만들어내는 전류를 0으로 만들면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죠. 꿀이야 세상에. 그래서 자기력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재밌는 실험을 우리가 해본 거고요. 아니, 알고 보니 그 어벤져스 영화 있잖아요. 네. 토르망치. 아, 토르도 전자석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누가 리모컨 갖다 붙잖아. 거 네. 아니에요? 네. 어우, 재밌네요. 자기력. 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전자석을 이용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자기부상 열차도 그 철로가 있고 그 위에 그 열차가 떠 있는 상태인데요. 자기부상 열차는 이제 적당한 전류를 흘려서 열차가 철로로부터 뜨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 방법으로는 앞으로 가는 추진력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네. 자기부상 열차는 만약에 위가 N극이고 아래쪽에 N극이 가까이 있으면 이쪽 방향에 밀어내게 되잖아요. 그걸 조정을 해서 앞으로 가도록도 해요.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가 바로 자기력을 이용한 아주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그럼 뭐 연료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닌 거군요. 연료를 쓰는 건 아닌데요. 당연히 전기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에너지 소비는 당연히 있죠. 근데 붙지 않고 떠 있으니까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적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에너지 손실 없이 이 열차를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장치죠. 과학이네. 그러니까. 자,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마술사들도 이 원리로 공중부양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정말 강한 힘의 전자석을 두고 자석으로 만든 신발을 신으면 똑같이 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런 핸드폰 같은 걸로 아까 촬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옆에서. 그렇지, 전자기기가 있어. 그건 또 약간 바닥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자석을 이용했다면. 아, 역시 종 박사. 이제 거의 뭐 반과학자입니다. 반과. 자석이 모든 금속을 자기력으로 잡아당기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철이거든요. 네. 그래서 철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물질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그 근처에 가는 거는 좀 안 좋을 수 있죠.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사장님 나와라 오바 사장님.